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사연 남겨봅니다. 저는 26살 여자고 창원에 살아요. 전 남친은 30살로 부산 사람입니다. 창원에 본가가 있어서 주말마다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때마다 자주 보고 제가 자취를 해서 자취방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그랬습니다. 연애는 이번 연도 4월에 시작해서 7월 초에 헤어졌어요. 총 2주를 미친 듯이 매달리다가 올차단 당하고 이제서야 시우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어요. 너무 늦어버렸죠? 지금 차단은 풀렸는데 멀티 프로필 같기도 해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사건은 전 남친이 창원에 오기로 한 날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자기가 깜빡했다며 창원에 못 오겠다고 한 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기껏 옷도 사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전 남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은 자기가 부주의했다고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파티가 있다고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 재밌냐? 연락은 안 주네 라고 했더니 전 남친은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하길래 그럼 재밌게 놀아라 하고 연락을 안 했더니 전 남친이 삐졌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을 말했더니 전 남친이 미안하다고 하고 잘 넘어갔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일이었는데 약속 취소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창원에 오려고 전 남친이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는 대답에 그럼 쉬어 라고 제가 답했고 전 남친이 아니야 점점점 갈게 라고 하니까 제가 억지로 오지마 라고 해서 전 남친은 알겠다 라고 하고 진짜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 온다고 엄청 기다렸는데 너는 피곤해서 잔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 라고 했더니 전 남친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서 갈게 라고 했는데 억지로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느냐?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럼 기분 좋게 오라고 해야 되나? 그만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사연에서 증명을 하죠. 의존을 하는 쪽이 대부분 이렇게 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이 남자의 이 관리 능력 문제는 둘째 치고 상담을 이 남자가 온 건 아니니까 우리 내담자님은요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칭얼거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우리 내담자님 보러 가려고 그때 당신은 내담자님 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막상 상황이 되니까 내 에너지도 부족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담자님이 칭얼거리니까 남자 쪽에서 내담자님 눈치 봐가지고 그나마 내가 힘들어도 갈게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칭얼. 이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미성숙하죠? 아니 그냥 좀 쉬게 놔두고 그럼 다음에 나 맛있는 거 사줘 푹 쉬어 뭐 고생했어 이런 배려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힘든 와중에 쉰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힘든 와중에 간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 남자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자기 밥은 먹었어? 이러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이제 에너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서로 예민한 거야.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죠.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순간 우리 관계는 문제가 너무 많은 관계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들어요? 우리 시간 좀 가질까? 라든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라든가 뭐 이런 소리 듣고 오잖아요. 이제 이 의존 받아주다가 이 남자 에너지 고갈로 떨어져 나가겠죠. 뻔하죠. 그리고 전 남친이 우리 잠시 시간 좀 가질까? 라고 얘기했고 저 사연 미리 읽어본 거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에너지 고갈 멘트 나오죠. 저는 헤어지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 아니다. 그냥 요즘 좀 쉬고 싶은데 너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 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생각해봤는데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첨부해드릴게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매달렸고 전 남친은 지긋지긋하다며 막말까지 하고 이렇게 올차단을 당했습니다. 차단이 풀렸을 때 장문 카톡을 다시 한번 보냈었는데 전 남친한테 답변이 왔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답장을 못했는데 멀티 프로필로 돌려버린 것 같습니다. 시우님 유튜브를 보고 나서 너무 많이 매달린 것 같아 재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막막합니다. 친구들도 다들 저 정도면 질릴 대로 질린 거라고 자기 같아도 절대 다시 안 만난다고 포기하라고 해요. 이런 상황도 재해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일단 전 남친한테 답장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 카톡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안 보내셨어요, 저한테.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면은 지침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내용 좀 보내주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지긋지긋하단 말까지 했는데 재해가 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죠. 첫 번째로 이런 원리적인 것을 알려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도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사람의 말도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투정부리다 마음대로 안 돼서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아 엄마 진짜 꼴보기 싫어 다시는 안 봐 이랬다고 해서 계속 평생 꼴보기 싫고 다시는 안 보고 싶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헤어지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예요. 헤어진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감정적인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일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이 담긴 말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입장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치 헤어질 때 당시에 이 상대방 말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감정이라는 거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말 또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너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사귀고 엄청난 노력을 해주던 전남친이 결국 서로가 만든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너는 사랑한다 해서 너는 진짜 지긋지긋하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지실 때 들었던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나누셨던 말들은 다소 잔인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만나자 너 영영 안 봐 이런 소리 상황이 변하면 그땐 그냥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이런 말에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제외하실 때 이렇게 기준 없이 그냥 제외만 바라고 여전히 이 사람만 붙잡으려는 행동 태도를 보이시면 여러분의 가치적인 문제도 생기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신뢰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감정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외를 하고 싶으시면 나 자신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이 자존감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서로 끝난 감정의 끈이 어느 정도는 쿨해져 있어야 됩니다. 쿨하다고 이제 능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끝나버린 감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서로 되어 있어야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런 다른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 같아도 절대 다시 연락 안 받는다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인 대답 아닌가? 아니, 세상이 다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죠. 다시 만날 생각 없다고 하는 게 당연히 이게 상식적인 답변 아닌가? 친구들도 본인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남자 말만 듣고 당연히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떠난다는 게 어떤 원리인지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식었고 사랑했고 이거밖에 몰라요. 좋아하고 싫어했고 이거밖에 모른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이게 매달리지 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매달려 놓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연락을 안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기만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매달려 놓으면 접근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단계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여러분 태도만 확실히 변해 있으면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제외가 되는 원리 정도만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메일에 적힌 사연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담자님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침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한 부분 보내주시면 판단 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